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기계 일반 함께 학습하는 이성재 선생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차시에 배울 내용을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이번 차시에는 기계 가공 안에 있는 절삭 가공, 절삭 가공 안에 플레이너와 쉐이퍼에 의한 가공부터 연삭 가공, 그리고 정밀 입자 및 특수 가공까지 이번 주 3, 4차 시에 거쳐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 학습 목표입니다. 기계 가공을 설명할 수 있다. 연삭 가공을 설명할 수 있다. 정밀 입자 및 특수 가공을 설명할 수 있다. 자, 여러분과 함께 교과서를 펼쳐놓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과서 95페이지 함께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온 거는 플레이너와 쉐이퍼죠. 플레이너와 쉐이퍼. 플레이너와 쉐이퍼는 밀링 가공처럼 직선 운동에 의한 기계인데요. 이게 아래에 있는 그림이 플레이너의 가공 원리이고, 플레이너와 쉐이퍼는 마찬가지로 공구와 공작물 각각을 고정을 시키고 어느 한쪽을 이송을 하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먼저 플레이너는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을 시켜서 왕복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바이트가 공작물의 운동 방향과 직각 방향으로 이송한다. 이게 무슨 뜻이 있느냐? 자, 여기 있는 쌍주식 플레이너를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테이블인데 테이블 위에 거대한 공작물 하나를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자, 선생님이 그림 잘 그리죠? 자, 아무튼 여기다 고정을 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이 이 램에 의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보는 좌우로다가 직선 운동, 직선 왕복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구대가 있어요. 이 공구대가 있고 공구대에 이렇게 각종 바이트나 아니면 어떤 공구들이 설치가 됩니다. 얘가 고정이 되어 있고 얘가 직선 운동을 하면 얘가 아래로 조금 내려가면은 파이겠죠. 그런 식으로 이 대형 공작물이 가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구대에 있는 이것이 이렇게 수직 운동으로 하면은 이 대형 공작물의 위쪽 면 혹은 아래쪽 면이 이렇게 가공이 될 수 있겠죠. 즉, 플레이너를 정리하자면 공작물을 테이블에 고정시켜서 왕복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공구, 바이트가 공작물의 운동 방향과 직각 방향으로 이송한다. 그리고 비교적 큰 공작물을 평면 가공할 때 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플레이너의 구성 요소인데 이거는 간단하게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쉐이퍼입니다. 자, 쉐이퍼는 플레이너와 조금 차이점은 뭐냐? 비교적 소형 공작물을 가공한다는 게 먼저 특징적이고요. 이게 쉐이퍼의 기계에 생긴 모양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테이블처럼 이렇게 왕복 운동하는 것이 있어요. 램에 의해서 왕복 운동을 하죠. 자, 왕복 운동을 하는데 공작물이 여기 있는 겁니다. 작은 공작물이 여기에 거치가 돼요. 바이스는 공작물을 거치하는 용도죠. 거치하는 용도의 바이스에 이 공작물을 딱 거치를 시켜 놓고 이 공구대에 이렇게 바이트를 설치해서 이번에는 이 바이트가 왕복 운동을 하는 겁니다. 자, 차이점 알겠습니까? 자, 플레이너와 쉐이퍼. 자, 공작물과 공작물, 공구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플레이너에서는 공작물이 왕복 운동을 하고 거의 공구가 멈춰 있고 쉐이퍼는 공구가 이렇게 왕복 운동을 하고 공작물이 멈춰 있고
마찬가지 직선 왕복 운동을 통해서 공통점은 직선 왕복 운동에 의해서 가공이 된다라는 부분이 공통적이고 위에 부분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아래 마찬가지로 쉐이퍼의 구성 요소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 배울 부분은 기어 가공입니다. 자, 기어가 뭔지 일단 먼저 볼게요. 자, 기어란 원판 모양의 표면 위에 같은 간격으로 이빨이 있는 거다. 그리고 서로 물리면서, 즉,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이상이라는 거겠죠. 서로 물리면서 동력을 전달하는 기계 요소다. 그러니까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뭐 모터 달린 뭐 미니카 같은 거 갖고 놀았으면 할 텐데, 이렇게 딱 작은 기어가 있고 바퀴에 달려 있는 큰 기어가 있어요. 그리고 작은 기어에는 이제 모터가 있죠. 모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모터. 그래서 모터에 전기를 주면 쌩 돌면은 이 작은 기어를 피니언 기어라 하는데, 이 작은 기어가 돌면 여기에 맞물려 있는 기어도 돌죠. 이 동력을 이쪽으로 전달을 해준다 라고 해서 동력을 전달하는 기계 요소다라는 뜻입니다. 자, 아무튼 기어는 이러한 가공에 의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주조, 전조, 절삭 가공. 자, 주조라는 것은 말하자면 이렇게 어떤 형틀에다가 뜨거운 물을 뜨거운 용암이 아니죠. 용탕, 쇳물을 부어가지고 굳히는 겁니다. 그러한 주조 가공으로, 혹은 전조는 퍼뜨려 놓는 겁니다. 이제 퍼지게끔 하는 건데, 그러한 전조, 그리고 절삭 가공, 자르는 가공이죠. 지금 우리 파트에서 하는 거는 주로 절삭 가공에 의해서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도록 할 겁니다. 자, 절삭 가공 방법으로는 밀링 혹은 쉐이퍼 등을 이용해서 가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빙 머신, 쉐이퍼, 베벨 계열 절삭기 같은 전용 절삭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 자, 아래 절삭 방법이 나왔네요. 자, 우리 교과서에서 설명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 방법을 설명해 주겠습니다. 총형, 형판, 창성법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자, 먼저 총형 커터에 의한 방법입니다. 자, 총형 커터는 이러한 단면의 모양을 가진 밀링 커터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밀링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가공을 하는 방법인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 기어치형, 이 모양이 이렇게 된 모양이 기어치형이에요. 그러니까 기어치형이라기보다도 이렇게 깎아내면은 결과적으로 남는 공작물은 이렇게 파이겠죠. 이렇게 파이고, 그리고 또 얘를 조금 왼쪽으로 이동시키면은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여기를 또 아래로 내리면 이러한 모양의 파이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기어의 이빨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해서 이 총형 밀링 커터를 갖다가 가공하는 방법이 바로 이제 총형 커터에 의한 방법이겠습니다. 자, 해서 한 피치씩 회전시킨다. 즉, 내가 여기에서 요 판때기를 왼쪽으로 민다 했잖아요. 이 왼쪽으로 단순히 밀면은 이제 일렬로 된 기어를 만들 수 있는 거고, 이 원통형 판이고 여기에다 커터를 이렇게 심어 놓고 하면은 얘로 이렇게 싹 한번 갈아주고 나서 얘를 또 왼쪽으로 살짝 한 피치를 옮겨주는 겁니다. 피치라고 하는 거는 기어 2와 이빨의 사이의 거리를 피치라고 합니다. 자, 요 사이만큼의 거리를 이동을 시키면은 어떻게 돼요? 지금 요게 요만큼 위치가 되겠고, 또 마찬가지로 커터를 하면은 이렇게 깎이겠고, 또 마찬가지로 이동시키면 또 깎이겠고 이렇게 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기어의 모양을 만드는 게 바로 중형 커터에 의한 방법입니다. 이게 단점이 근데 있어요. 정밀도가 비교적 높지 못하고 능률이 낮다. 그리고 소량 기어의 생산에 이용된다. 사실 이 총형 커터는 옛 구식 방식에 가깝습니다. 그렇다고 요즘 안 쓰는 건 아니지만 많은 회사들이 기어를 만든 회사들이 앞으로 소개할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형판에 의한 방법입니다. 형판은 이제 모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기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형판을 갖다가 이 가공을 하고자 하는 이 원형 원판에다가 부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양대로 여기 있네요. 모방절삭을 하는 겁니다. 자, 형판의 치형 곡선을 따라 움직이면서 모방절삭을 한다. 형판에 의해서 한다. 그리고 대형 스퍼기어 혹은 직선 베벨 기어 등의 기어 가공에 이용된다. 다만 매끈한 면을 얻기가 어렵다. 자, 여기서 베벨 기어라고 나오는데 잠깐 설명하자면 베벨 일반 기어는 이렇게 기어의 이빨이 있으면 이렇게 동일한 이쪽 면의 예를 들어 지름과 이쪽 아랫면의 지름이 동일하죠. 근데 베벨 기어는 위아래가 다른 겁니다. 위는 뭐 이런데 아래는 요거와 유사하지만 이렇게 넓어지는 겁니다. 이런 거를 베벨 기어라고 해요. 자, 마지막 창성에 의한 방법입니다. 창성에 의한 방법을 창성법이라는 건데, 자, 피니언 커터 혹은 렉 커터, 호브 등의 기어 형상의 공구가 축 방향으로 왕복 운동한다. 입니다. 자, 축 방향으로 왕복 운동한다는 게 뭐냐면, 자, 피니언 커터, 이러한 기어 모양, 이게 커터예요. 이게 기어 모양이긴 하지만 기어 모양의 커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공작물이에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거. 그래서 이 커터를 상하로 왕복 운동을 하면서 이거를 만들고자 하는 공작물을 깎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고, 이 렉 커터라고 하는 것은 렉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직선으로 만들어져 있는 기어를 얘기합니다. 이게 렉인데 그래서 이 직선으로 이게 커터 날이 되고 공구가 되고 이렇게 원형 공작물을 갖다가 접근을 시켜서 이 커터 날을 상하로 왕복 운동을 하면서 얘를 깎아 나가는 겁니다. 얘를 회전시키면서 또 이 호브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는 것은 사실 제일 최신 시계를 할 수 있는데 이걸 호브를 이용한 호빙 머신이라고 하는데 이 호브를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서 이 기어 소재 것도 천천히 회전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럼 이 호브의 치형에 따라서 이 공작물이 깎여 나가겠죠. 그러면은 기어가 이제 공작물에서 만들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징적인 것은 이수의 분할과 치형의 창성이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기어를 능률적으로 가공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때마침 호빙 머신에 의한 가공이 나오네요. 자, 호빙 머신은 좀 전에 앞서 봤던 호브라는 공구. 자, 여러 가지 호브의 모양들이 나와 있네요. 이게 단면을 보면은 기어를 단면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기어를 깎을 수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어 절삭 공작기계다. 기어만 만들 수 있는 전문적으로 기어만 만들 수 있는 공작 기계입니다. 그래서 호브를 회전시키고 공작물을 천천히 회전 이송시키면서 축방향으로 이동해서 기어를 절삭한다. 그래서 스퍼 기어, 헬리컬 기어, 웜 기어 등이 있고 공작물을 고정한 축으로는 수평인 것과 수직인 것이 있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호빙 머신이 이러이러한 게 생겼다라고 하는 거랑 기어 절삭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아까의 그림이랑 거의 동일하죠. 원리가 동일합니다. 자, 여기서 헬리컬 기어라고 하는 것은 베벨 기어는 아까 얘기해줬고 스퍼 기어가 이렇게 생겼다면 헬리컬 기어도 이렇게 생겼는데 자 이렇게 생겼는데 기어의 이빨이 이런 식으로 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뭔가 축 방향 힘이 생기겠죠. 모쪼록 이러한 모양이고 웜 기어는 웜이 뭡니까? 벌레라는 뜻이죠. 벌레 이런 식으로 기어가 나사 모양처럼 꼬여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웜 기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기어 쉐이퍼에 의한 가공. 자, 이것도 좀 전에 호빙 머신이랑 좀 유사한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조금 구분을 해주면, 일단 기어 쉐이퍼는, 쉐이퍼 아까 배웠던 공구가 이렇게 왕복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이 커터 날이 상하 왕복 운동을 하고, 어, 공작물이 앞서 말한 것처럼 회전을 천천히 해서 가공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호빙 머신 창성에 의한 방법에 호빙 머신 포함이 되는 거고 기어 쉐이퍼도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레커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상하로 운동해 가지고 가공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리고 여기 특징적인 걸 보자면 단붙이 기어와 내적 기어를 쉽게 가공할 수 있다. 자, 내적 기어는 안으로 접하는 기어를 얘기하는 거죠. 외적 기어는 이렇게 바깥에 이빨이 나 있는 거고 내적 기어는 안쪽에 이빨이 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기어 쉐이빙은 쉐이빙, 다듬는 거예요. 다듬질하는 가공. 자, 가공된 기어의 표면을 다듬질한다. 그래서 쉐이빙 커터가 이렇게 생겼어요. 교과서를 자세히 보면은 쉐이빙 커터 날이 이렇게 세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제 여러분 뭐 아빠가 쉐이빙 한다 하면은 면도하는 거죠. 그래서 면도 날에 여러 개 겹친 것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해서 기어의 이빨들을 정밀하게 매끈하게 다듬는 역할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연삭기입니다. 자, 연삭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깎아내는 것은 잘라내는 것은 아닌데 어쨌거나 이것을 다듬는 목적을 가지는 거죠. 그럼 이것은 절삭 가공일까요? 아닐까요? 이것은 절삭 가공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칩을 발생시킵니다. 지금 여기에 그림에서 보면은 이 숫돌 바퀴가 있고 지금 여기에 있는 숫돌 입자들이 있는데 이것은 정정할게요. 이건 숫돌 입자가 아니라 숫돌 바퀴에 의해서 이 공작물 표면에 있는 어, 그스러미들을 갖다가 제거를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그스러미들을 칩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칩이 발생되면 무조건 절삭 가공이라 하죠. 그래서 연삭은 절삭 가공의 일종입니다. 자, 어쩌록 연삭 가공은 연삭 숫돌 바퀴, 숫돌을 생각하면 돼요. 숫돌 바퀴를 회전시켜서 공작물의 가공면을 조금씩 절삭하는 것이다. 해서 연삭 가공은 단단하고 예리한 숫돌 입자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는 표현이 안 되는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보면은 숫돌 입자가 있고 이것이 본드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서로 간에. 그렇게 해서 이것이 곧 절삭 날이 되는 겁니다. 절삭 날. 그래서 이 원리를 통해서 절삭을 하는 겁니다. 자, 해서 선반 밀링에 의해서 1차 가공한 이후에 그리고 최종적으로 다듬질 가공하거나 아니면은 치수 정밀도를 맞추거나 표면 거치가 양호한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가 정확하게 10mm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애초에 이쪽을 자르고 이쪽을 잘라낼 때 딱 10에 맞춰서 하지 않고 예를 들어 한 10.5만큼 해놓는 겁니다. 10.5만큼 남겨놓고 나머지 0.5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 정밀하게 이 연삭 작업을 통해서 깎아내는 거죠. 이러한 역할을 연삭 가공기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연삭 가공과 연삭기의 종류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먼저 평면 연삭기입니다. 말 그대로 평면에 대한 연삭을 하는 겁니다. 자, 평면을 연삭하는 연삭기로 자,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공작물이 있고 공작물의 어떠한 평면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 원통형 물체이긴 하지만 윗면을 가공하는 거죠. 즉 평면, 공면이 아닙니다. 평면을 연삭을 해주는 것이 평면 연삭기입니다. 그리고 그 종류, 원리가 되는 그 종류들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통 연삭기입니다. 좀 전에 평면을 연삭을 했다면 이번에는 곡면을 연삭을 하는 겁니다. 곡면. 곡면이라기보다도 곡률이 있는 면이라기보다도 원통면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더 맞습니다. 어쨌거나 원통면도 곡면의 일종으로 평면은 아니죠. 그래서 이 바깥 외경을 가공을 해주는 건데 이 방법은 숫돌도 이렇게 회전을 시키고 공작물이 원통형이어서 이렇게 왕복을 시키거나 혹은 공작물은 그냥 고정돼서 이렇게 회전을 하고 이 연삭 숫돌이 이렇게 운동을 하거나 혹은 이제 플런지 컨형이라 해서 이렇게 누르는 역할만 해주는 겁니다. 눌러가지고 요 일정 부분만 연삭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알아본 것이 원통형 연삭기였고요. 자, 다음은 내면 연삭기입니다. 자, 내면 연삭기는 마찬가지로 곡면 원통형 면이기는 한데 이 안쪽 지름입니다. 안쪽 면입니다. 안쪽 면. 그래서 안쪽 면도 앞선 외면 원통 연삭기와 같은 역할로 같은 원리로 회전을 시키는데 안쪽으로다가 이 숫돌 바퀴를 넣어서 가공을 한다. 자, 해서 이 원통형 연삭과 좀 구분해서 알아야 될 것은 연삭 숫돌의 지름이 연삭할 구멍의 지름보다 당연히 작아야 들어가겠죠, 얘가. 근데 이제 원통형 가공은 원통 연삭기는 그거과는 달리 크게 차이라거나 필요는 없고요. 어쨌거나 내면 연삭은 반드시 연삭 숫돌의 지름이 구멍보다 작아야 한다. 그리고 숫돌의 소모가 크다입니다. 자, 생각해보면 자, 이 원통형 연삭기와 내면 연삭기를 살짝 그리면서 비교를 하면 원통형 연삭기의 숫돌도 이렇게 있다 하고 공작물이 이렇게 있다 합시다. 이게 숫돌이에요. 이것도 숫돌. 이 원통형 연삭기는 공작물이 바깥에 있으면 닿는 면적이 비교적 이렇게 작아요. 그런데 내면 연삭기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면서 닿는 면적이 이 원통형보다 상당히 큰 면적이 닿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훨씬 더 빠르게 소모되겠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종류는 이렇게 나온 세 가지가 있는 것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센터리스 연삭기입니다. 센터리스, 즉 센터가 없다는 거죠. 센터가 없다는 것은 뭐냐? 이것을 공작물을 지지해주는 무언가가 없다는 겁니다. 아예 없는 게 아니라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있어요. 쌤이 지금 동그라미 치는 부분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 공작물을 연삭숫돌과 조정숫돌 사이에 그냥 끼워두는 겁니다. 그리고 자동 회전이 될 수 있게끔 떨어지지 않게 받침판만 두고 얘를 그냥 수동적으로 회전하게 두는 겁니다. 그러면서 연삭을 시켜주는 거고요. 이 내면 연삭은 이렇게 조정숫돌과 연삭숫돌이 이렇게 있고 이제 원통 연삭 때는 받침판만 있는 것과는 다르게 지지롤이 이렇게 두 개가 지지롤, 가압롤 이렇게 롤이 두 개가 눌러준다 라고 하는 것을 차이점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공구 연삭기는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뭐 밀링이든 선반이든 아니면 앞서 얘기했던 모든 절삭 가공 기계들의 바이트에 달려있는 팁, 즉 칼날, 공구죠. 이것을 갈아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갈아내는 이 재료가 굉장히 더 경하고 또한 굉장히 고속으로다가 회전을 해서 가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공구 연삭기까지 여러분한테 소개를 했습니다. 자, 다음 연삭숫돌부터는 이어지는 4차 시에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